각자가 결혼할 때 그 나를 축하해주는 성가라고 생각하면 한번 그 가사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게 됩니다. 참 지난 5월 한 달 되게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4월 말부터 대각기 계절 그리고 여러가지 석존 성탄절 또 교당 20주년 기념 가족 초대법회 또 이제 엊그제 6월 1일 6일 대제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에 공부 분위기를 좀 우리가 진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저희들이 또 훈련 정기 훈련이 있으니까 더욱이 그 영산에 가서 한번 새로운 마음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보 그 본문에도 소개된 것처럼 법의 등급에 대한 공부를 그동안 해오다가 오늘은 법마 상정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그 법의 등급에 대해 말씀드릴 때 특신급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특신급은 특별한 신심이다. 근데 이 특별한 신심이 어떤 게 특별한 신심이냐? 구인 선지님들처럼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신심을 말하는가?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특신급이라는 그 급이 너무 이렇게 멀리 생각이 되는데 경계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정을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경계나 유혹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이 교법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진리와 법과 해상과 스승에 대한 믿음 나와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특신급이다. 오늘은 이제 법마 상정급인데요. 슬라이드를 한 장만 더 넘겨보시죠. 법마 상정급 같이 한번 원문 한번 읽어볼까요? 법마 상정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 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 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 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 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리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선 첫째는 계문준수, 법마 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는 공부 등급. 계문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교화당 법회를 통해서 그 교화당 주간 법회를 통해서 특신급에 대한 특신급 10계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특신급 10계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마 상정급 10계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공부 등급이 바로 법마 상정급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법과 마의 분석, 법과 말을 정확하게 법마 상정급 10개를 지키면서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라.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어야 된다.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라. 법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법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법. 또 성불재중의 그 본원에 맞는 일 또는 정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몰아서 말하자면 우리 교법. 많은 교법상에서 하지 말라는 맞아. 하자는 조목들은 법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리, 곧
경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어야 된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공부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표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큰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지 마인지를 일일이 분석할 수가 있겠죠. 제가 특신급에서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신심, 또 스승과 내가 둘이 아닌 신심, 법과 내가 둘이 아닌 신심, 교단과 내가 둘이 아닌 신심, 4대 불의신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과 내가 둘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표준을 삼아보자, 자신을 한번 대조해보자 그러는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활에 교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교법이 뭔지는 알겠지만 실제 내 마음 작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취사를 할 때 교법은 아예 안중에 없다.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교법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도 내 생활과는 별개다. 어느 등급에 해당되나요? 그 정도는 다 넘었었나요? 교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내 생활을 교법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면 항상 교법을 먼저 생각하고 대조하며 산다.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법과 말을 일일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겠죠. 평소 내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결정하기 어려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그 판단하는 기준을 교법에 정확하게 교법에 맞을 때 좌산 상사님께서 법문 공부에 대한 표준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가도 있는데 듣고 또 들어 안 들어도 들릴 때까지 보고 또 보아 안 보아도 보일 때까지 알고 또 알아 알미 없이도 알 때까지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도 저절로 알아질 때까지 하고 또 하여 함이 없이도 다 알 때까지 그렇게 공부하자. 보고 또 보아 보지 않아도 알 때까지 듣고 또 들어 안 들어도 들릴 때까지 늘 내 귀에 법문이 들리도록 이 교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금기해야 될 사항 한 번 듣고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한 번 보고 다 보았다고 하는 것 한 번 알고 다 알았다고 하는 것 한 번 해보고 다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금기해야 될 것이다. 저는 옛날부터도 이 교회에 가면 늘 부러운 것이 있는데 교회는 가면 꼭 옆에 교육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천주교 성당도 지금 화정동 성당이 엄청 큰 지금 교육관을 하나 새로 얼마 전에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뒤쪽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아마 좀 조망권이나 이 일조에 아마 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육관들이 다 있어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 선교는 기도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핵심은 사실은 성경 공부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8일인가요? 우리 20주년 기념 초대법회 여기서 법회를 보고 내려가서 6층에서 우리가 임시 공간을 빌려서 오찬장을 했는데 몇 분이 점심 먹고 나서 저에게 그러시대요. 여기를 우리가 계속 좀 사용하면 안 되느냐. 혹시 그런 생각 드신 분 계세요? 예, 제 생각하고 아주 어떻게 그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응원 구호 아닙니까? 누구는 거기다 한 말을 더, 한 단어를 더 넣어서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러대요. 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꿈을 좀 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법회 그 교정 공부 법회를 보고 있는데 현재는 각산 종사님의 그 교정 공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당에서도 그랬고 지금 화정교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교정 공부에 바탕한 교리에 바탕한 내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좀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싶어서 그 공부 책상도 만들어 보고 지금 그랬던 건데요. 현재는 아직은 참석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책상이 모자라서 더 만들어야 될 정도로 공부에 좀 많이 참석을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억지로 권해서라기보다도 스스로 마음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좀 마음이 일어나면 좋겠는데요. 저로서는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주자. 공부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놓자. 저는 그런 이제 표준을 갖고 있고 그런 그 발심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전 공부에 공을 들여서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할 수 있어야 법마상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고 또 공부하는 데 재미를 느끼다 보면 사실은 무관사는 별로 그렇게 나하고 관계없는 일에 내가 관여한다든지 간섭을 한다든지 별로 그렇게 되지 않죠. 우선 내 공부가 중요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큰 기쁨이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재미고 또 지혜가 밝아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실제 경계 속에서 천만 경계 속에서 마음을 보고 사심이 일어나면 제거하고 욕심이 일어나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훈련을 해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거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수행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래서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이 마음을 공부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잡으면 있으세요? 잡으면 뭐가 있죠? 그렇구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챙겨주는 게 있더라고요. 챙기는 게 있다. 네. 잡고 있으면 잡념이 없어진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수신결에 보면 그런 말씀. 마음은 작용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작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작용하지 않으면 마음은 흔적도 없는 거고 작용을 하면 매 순간 우리 마음은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매 순간에. 지난번 제가 그 마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떤 때는 뭐라 할까요? 이 마음, 이 충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세상 살맛이 안 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나 온 세상이 그야말로 회식빛으로 변하는 것 같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고향이 경남 양산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는 물론 울산시에서 이제 이렇게 학교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저는 전라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라도에서 와서 이제 공부한다고 익산에서 식구사 생활을 하고 그러면 한 번씩 집에 가면 저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이 경상도 사람이 그 전라도 가가지고 살만하냐, 잘 사냐. 그 말이 참 무섭고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경상도 사람들은 은근히, 아니 지금은 좀 많이 해소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어떤 데는 노골적으로 전라도 사람을 완전히 따돌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라도 가서 그랬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형제가 사남 1녀입니다. 제 위로 형이 셋이고 이제 제가 네 번째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예, 하나 있는 여동생이라 귀염을 많이 받고 이렇게 컸던 여동생인데 이제 나중에 전라도 청년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 이제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라도 이렇게 고향이라고 하니까 어디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하려느냐. 네.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지역감정,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평소에 많이 갖고 있던 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게 지역감정 철폐 아닙니까? 우리 정치를 좀 더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감정에 바탕한 이 정치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인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고향은 경남 김해, 예. 그러면서 당시 그 당시에는 삼김 해서 주로 인물 중심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그 민주당에서 계속 경상도에서 도전을 3번을 도전해서 3번 다 떨어졌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 신념을 놓지 않고 결국은 또 대통령까지 되었고, 또 그러기를 위해서 자기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물론 저도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불만스러운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도 역대의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낙향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차에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매우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밥맛이 없어진다는 말이 그만큼 마음이 괴로운 적이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밥맛이 없대요. 예, 밥 먹을 식당에 저는 그때 영산에 있을 텐데 한 몇 끼를 아마 밥 먹기 싫어서 밥 먹으러 안 내려가지고 식당에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도 흔적이 없어졌어요. 네, 흔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그때는 그 마음이 정말 세상을 다 뒤덮을 정도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무겁게 하더니 어느 순간에 또 그런 마음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노무현입니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다고 해서 누가 보자고 그래서 같이 보았더니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창고에 쌓여 있다가 때때로는 이런 마음이 나오고 저런 마음이 나오고 아니면 이런 마음과 저런 마음이 동시에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순간순간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작용하는 순간을 놓쳐버리면 내 마음은 그야말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한 마음 돌리면, 그러니까 그런 슬픔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끌려가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계속 끌려갈 때는 그거 안 하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마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내 마음 하나하나, 지금까지는 일어나면 그 일어난 마음대로 끌려다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 하나하나 경계마다 마음 작용할 때마다 그 마음을 알아서 사심을 제거하는 그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 마음 공부에 재미가 붙는 거죠. 마음 공부하는 데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 자연히 무관사 부동이 되는 거예요. 나무 일에 관여하는 그럴 여가에 내 마음 하나 살피는 그 재미가 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재미도 좀 있죠. 예. 다른 사람 말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생각 없이 뱉은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신타원님 앞에 앉아 계시네요. 지난주인가요? 밥 먹으면서 누가 이렇게 제가 뭐 나오셨냐고, 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오셨냐고 이제 이렇게 격려한다고 할까요?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늙어서 집에나 있지 이렇게 힘들게 나왔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냐는 그런 뜻이겠지, 왜 나왔느냐는 그런 뜻이겠냐고, 아마 신타우님이 잘못 들으시지 않겠냐고 제가 이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냥 툭 던지는 말이라도 저 사람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앵간일에 또 자꾸 한마디를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온갖 천만 경계를 당해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이제 재미를 붙여. 내 마음 살피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또 이 법마상전급의 중요한 공부 과제다. 다음으로는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서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의 대기사는 아니하고, 대기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자는 그리낀다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크게 해서는 안 되기. 그런 것은 일단 안 해야 된다. 법마상전 정도가 되면. 그리고 세밀한 일을 하더라도 반수 이상 법의 성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대산종사님 교전대의에 그 법의등급 표준에 보면은 오늘 예해고 앞부분에도 있습니다만은 마의 질지라도 마가 숨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법과 마가 싸우게 되죠. 교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는 나를 끌고 가는 마가 있습니다. 이 나의 공부를 방해하는 마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심마, 마음 심자, 심마. 두 번째는 몸 심자, 신마. 세 번째는 뭐일 것 같으세요? 가장 마구니가 되는 게. 인연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연이 다 법이 되는 거라. 이 마구니들과 싸우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법과 말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법은 이런인데 마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 마에게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매번 마에 다 이기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죠. 마에 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뭐 교당에 와야 되는데 인연 따라서 뭐 꽃놀이를 간다.
그것은 이제 마에 한번 진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지기는 할지언정 마가 숨지는 않아야 된다 그랬단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비록 뭐 인연관계, 인간관계나 해서 법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마다 잘못됐다라는 거는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이게 더 중요해.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거는 아직 법과 말을 명확하게 지금 분석하지 못한 마가 숨어버리는 거죠. 마가 숨어서 법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설사 마에 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 이상은 승리를 해야 된다. 50% 정도는 승률을 갖고 있어야 5할대 정도는 돼야 법마상정급이라고 할 수 있다. 뭐 100%가 다 못됐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직 법마상정급이 멀었다. 그렇게 생각을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것은 법강 항마위가 되면 이제 백전백승한다고 그랬거든요. 대산종사께서는 법마상정급의 이 표준으로서 고전, 그 예고 법마상정급 옆에 뭐라고 써져 있죠? 가로하고 고전. 그 다음은 심리공부. 고전이라는 말은 매우 힘들게 싸운다 그런 말이죠. 심리공부는 리자는 이게 속 리자입니다. 끝이 아니고 속. 그러니까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단계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에는 신, 그리고 인연 이런 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고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무엇이 고전하느냐. 심신교전이라고 그러죠. 심신. 몸과 마음이 싸우는 거다. 물론 이때 마음은 법에 바탕한 마음이겠죠. 근데 이 신은 대체적으로 감각적인 거, 그때그때 일어나는 욕심. 정과 사가 서로 교전하고 법과 마가 서로 교전하는 데다. 살아가자니 육신은 이렇게 하자 하고 마음은 이렇게 하자 하고 자꾸 신이 교전하게 된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하면 중생계로 갈 수밖에 없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대산종사님 당대입니다. 그 영산에서 한번 법회를 보시는데 그 대산종 이 말씀 종종 한 번씩 하셨어요. 어느 그 90이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이 겨우겨우 걸어서 이렇게 오니까 대산종사님께서 그 노인이 너무 이렇게 안쓰러워 보여서 할머니 애들이나 보내고 그냥 집에서 쉬시지 뭐 하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할머니한테 그게 왜 나왔느냐는 저거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이제 그런 표현이죠. 아마 우리 신타원님께도 그런 뜻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근데 어쨌든 애들이나 보내고 애들이나 이렇게 교당에 잘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힘들게 나오셨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종법사님께 대산종사님 종법사 당시에 종법사님은 심신교전 법문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어째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 아들 손자 이놈들은 할머니 뭐 하러 가십니까? 집이나 지키라 그러는데 그놈들이 다 마군입니다. 나를 못 살게 하는 마군인데 가만히 생각할 때 날씨도 춥고 또 아들 손자들이 못 가게 하니까 가지 말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놈 스스로에게 네가 성불재중하려고 하는 놈이 90 먹었으니 오늘 죽어도 좋으니 가자. 이제 90이나 먹었으니까 뭐 죽어도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뭐 죽는 거 걱정할까 보냐.
공부는 하자 죽을 때까지 그런 이제 말이겠죠. 그러자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저녁에 잠도 잘 오고 밥도 잘 먹고 낮잠 자는 며느리를 봐도 그냥 너그럽게 저들이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저러겠지 이렇게 봐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그 말씀을 종종 대중들에게 소개를 하시곤 하셨어요. 이 심신교전이라는 본문을 하시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산에 있을 때 그 총장님을 3분을 모셨습니다. 마지막 총장님이 이제 교타원 김혜신 총장님이셨는데 아시는 분 아시나요? 서울역의 원남교당에서 교무님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정년을 못 넘기시고 우리가 68세가 정년인데 정년을 못 넘기시고 열반하셨습니다. 영산에 있을 때도 굉장히 굉장히 그 당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제 설교 말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늘 그렇게 질문한대요. 김혜신, 너 환자로 살래? 아니면 수도자로 살래? 자기 자신. 너 환자로 살래? 수도자로 살래? 환자로 산다는 건 뭘까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아이고 오늘 쉬자. 일어나지 말고 쉬자. 아침 자선 빼먹자. 몸이 아프니까. 그러면 그건 환자로 사는 거고, 수도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선하는 시간에 선을 하고 대중과 함께 할 시간에 함께 하고, 아무튼 이 아주 철저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어쨌든지 그 의사의 말에는 좀 의사의 말을 좀 등한시하셨던 그 병원에도 잘 안 가시고, 그 속에는 이미 나는 살 만큼 살았다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몸에 뭐 칼 대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사느니 그냥 사는 만큼 살다가 죽겠다. 결국은 그렇게 하셔서 열반을 하셨는데, 본인이 늘 그랬어요. 김혜신, 너 환자로 살래? 수도자로 살래? 그렇게 물어보면 결론은 수도자로 살아야겠다. 공부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아주 철저한 심신교전이죠. 심신교전. 또 하나, 첫째는 고전이다.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 단계의 공부 단계이고, 또 하나는 심리 공부다. 속 깊은 마음 공부다. 이 우리가 법마상전, 법과 마가 서로 싸운다 그랬는데, 이 마의 특징은 빈틈이 보이면 마가 들어옵니다.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마의 특징이라고 그러셨어요. 깊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당하고 만다. 그래서 마는 변장에 능하다. 마는 굉장히 변장에 능하다. 서원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신심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공부심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공심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나오기도 한다. 마는 자기 합리화로 감쪽같이 속이고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능한 것이 이 마다. 나는 공심이다. 우리가 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당의 교무님 말씀이신데, 그 교당에 아마 교당이 크고 하다 보니까 간사도 없으니까 매 일주일에 뭐 며칠간인가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하루에 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급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분이 계시는데, 와서 이제 청소하고 간단하게 이제 교무님들 주로 계실 때는 점심 챙겨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인데,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을 그렇게 계속 쓰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오랫동안 두기가. 좀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만하겠다고 가신다든지 못하겠다고 가신다든지.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교무님 오셔서 어렵게 또 사람을 구했는데, 이분이 본인이 그 교무님이 볼 때는 아주 잘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교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해놓고 내일부터 못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나오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내막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쭉 켜보니까 교도님들 중에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이제 계시나 봐요. 이분은 굉장히 이제 교당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아줌마를 부려 쓰는 거예요. 이것 좀 이랬어요. 왜 청소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한 말 그 말하고 저 사람이 한 그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버텨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렸으려면 제가 그분은 이제 후배 교모님이라 교도님들께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해라. 교당에서 서는 사람은 할 말이 있으면 교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야지. 뭐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교무를 통해 누구 한 사람이 지도를 해 나가야지. 여기서는 이래라 그러고 저기서는 저래라 그러고 이 사람이 이래라고 해서 이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살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당을 위한다는 마음, 공심이다, 신심이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만히 쓰다 보면 사심이 있습니다. 사심이. 마가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표면으로 봐서는 내가 교당을 위해서 그랬지 내 좋자고 그랬냐? 표면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속 깊이 들어봐야 말하고 이게 내 욕심이 들어있구나. 내 사심이 들어있구나. 아니면 나의 어떤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성질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괜히 성질을 부려놓고 나는 교당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심리공부.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을 깊이 주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의 질지언정 마가 숨지는 못하게 하는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마가 다른 탈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주시를 해야 돼. 요즘 인터넷 중독, SNS 중독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인들도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일하라고 해놓으면 일 안 하고 인터넷 틀어놓고 또는 스마트폰 가지고 뭐 카톡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뭐 이런 요즘 밴드나 이게 그렇게 뭐 중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런 분 안 계세요? 근데 그 습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은 그렇게 분석을 하래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기 내지는 동기가 있고 그럼 그 계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의 좋은 그 정보를 알고 싶다. 지금 뉴스를 좀 알고 싶다. 그런 동기가 있으면 인터넷을 열든지 뭐 카톡 트위터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 동기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뉴스를 좀 알고 싶다 하는 동기가 있으면 그럼 인터넷을 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이런 소식이 있구나. 이런 이제 보상 그 결과가 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런 동기부여 행동 보상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습관이 된다. 근데 습관이 되면 좀 뭐랄까요?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는 동기부여는 별로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 보상 인터넷을 하니까 뭔가 얻어진 거죠. 얻어지면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나중에는 뭔가 불만스러우면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내가 이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지금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뭐 이렇게 인터넷을 뭐 정보를 검색해도 별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터넷을 하면서 얻었던 그 보상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뉴스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을 했더니 그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채워졌어. 이제는 다른 욕구가 생겼는데도 거기다 집착하게 되는 게 이 습관의 힘이래요. 그 이해가 되세요? 저도 가끔 보면 그러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할 일들이 들어있는데 어쩌다가 인터넷 뭐 이렇게 좀 뭐가 어떤 소식이 있나 하나 보다가 또 그와 연관돼서 또 뭐 어떤 다른 또 소식이고 또, 또 어쩌다 보고 그러면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 버려요.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제 자신도 보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켠 거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한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니죠. 재밌으세요? 체질이. 교수는 강의만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업무 지시가 떨어졌어요. 근데 업무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꼭 재밌는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떨어지는 과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고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으면 얼른 어떤 즐거웠던 추억, 기억 그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고 SNS고 그 속에 빠져있는 순간에는 그 부담 싹 잊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반복되면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그러다 보면 좋은 정보도 없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의 돌파구로 글로 갔는데 나는 지금 스트레스의 돌파구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 하면서 좋은 정보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해서 그 스트레스의 노예로 그렇게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거기에 중독되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보통 우리는 인지통제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그 이성으로서 판단해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인지통제라고 그러는데 이 인지통제는 우리 뇌의 이 전두엽 앞부분에 있는 이 표면에 있는 이 부분에서 관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식 같은 거는 이 전두엽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소개가 대상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어떤 운동을 하는 문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속에 있는 대상피질에서 작용을 한대요. 근데 이 뇌신경학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전두엽이라는 우리가 인지작용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판단하는 이 인지 기능을 주로 관장하는 이 전두엽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완전히 무력화된대요. 아무 작용을 못해요. 그때는 속에 있는 이제 대상피질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여러 가지 기호품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담배 피우는 것도 그러고 술을 마시는 것도 그러고 실제로 담배 맛이 좋아서 담배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이제 그 금연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담배 맛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랬대요.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지금 그냥 마음에 그냥 담배 한 대 피우지 이 심리적인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맛인지 한번 명확하게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담배 맛을
느껴보라고,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맛을 느껴보라고 그러니까 구역질을 하네.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지금 담배 맛으로 피우는 게 아니고 담배 피우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죠. 그것이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잊어버리는 데 오는 쾌감, 보상,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내한테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인터넷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느낀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설사 인터넷을 그냥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인터넷을 하는데 정보를 얻기 위함인가,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인가, 또는 내가 지금 인터넷을 하고 있어도 되는 시간인가, 이걸 살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내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인터넷 중독이나 SNS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가는 그런 그 좋은 방법으로, 그것도 일종의 마음 챙김 훈련, 마음 챙김, 내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심리 교전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내 마음 속에 깊이 이거는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안 돼 하면서 놓아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설사 마에 져서 가더라도 그 마음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리 공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만 그렇지 뭐 하고는 또 그 마의 어떤 마가 이제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마에 끌려다니기는 해도 지금 이 끌려다니는 것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마에 끌려다니고 있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본마상정급이다. 그 공부가 단련이 되다 보면은 그 끌고 다니는 그 마가 힘을 잃게 됩니다. 아까 말한 습관이라고 말하자면 그 습관이라고 하는 습관의 힘이 상쇄됩니다. 소멸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마상정급 고전과 심리 공부, 대산조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나야 된다. 등에 식은 땀이 나야 된다.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고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를 잘 주시해야 된다. 내 마음이 일어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마상정, 전투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셔서 본마상정의 단계를 넘어서고 또 이제 법강 항마에 오르도록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